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저는 이화영입니다. 100억 달성 미션 오늘부터 달려보시죠. 제한 시간 없고요. 확실한 전략 지금 바로 세워드립니다. 네, 오늘 양시장 오전과 오후장의 얼굴 표정이 정말 달랐습니다. 전형적으로 전강 후 약의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종목을 좀 봤을 때는 실적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우리의 지수의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의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대응하기 어려우셨죠. 그렇게 꽁꽁 얼어붙은 시장 상황 저희가 따스한 온기로 그 시장을 녹여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50분 알차게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양시장 다소 울상을 쥐었던 분위기였습니다. 유가 증권시장 먼저 보시죠. 네, 0.53%의 마이너스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결국에는요, 3,190선마저도 내어준 채로 종가 체결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5일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거의 맞닿으면서 수평으로 보였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이탈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거래대금도 좀 살펴볼게요. 오늘 10조 원가량 초반대에 거래대금이 포착이 됐는데요.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다소 한산했다라는 키워드로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도 다소 아쉬운 분위기였습니다. 결국에 810선도 내어준 채 맞췄네요. 오늘 보니까 0.57% 약보합권이었고요. 포인트로는 4포인트 넘게 뺐네요. 종가는 807.19포인트가 오늘 코스닥의 오늘 종가였습니다. 사실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정부가 다시금 보수적인 입장의 스탠스를 취하면서 우리의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위축되었다라는 걸로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체별로 수급은 어땠을지 화면으로 정리해드리죠. 네, 오늘 파란불 많이 켰어요. 오늘 거래소에서 개인이 600억 원대 물량을 담았는데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도가 오늘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요, 오늘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그때를 기점으로 조금 더 하락폭이 진해졌습니다. 기관 쪽은 3거래일째 이탈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드리겠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오늘 사실 외국인 기관 비슷한 양상으로 매도 우위 보이긴 했는데요. 사실 코스닥 쪽에서는 수급 공방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화면을 봐도 알겠지만 이 규모, 이 폭만 봐서도 다소 뚜렷한 방향성을 좀 찾기에는 어려웠다라고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선물도 보시죠. 개인 외국인 쪽 매수 우위 보였는데 기관 쪽에서 많이 던졌네요. 특히나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던졌다, 강하게 던졌다라는 점까지 오늘 수급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스터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저와 처음 이 시간 호흡을 맞추는 슈왕마스터 맥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사실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화면에 보이시면 맥스 대표가 지금 1위라는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수익에 정말 자신이 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1순위로 생각을 하겠다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단기간에 좀 수익을 빨리빨리 봐서 기분 좋은 수익으로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맥스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빨간불로 가득히 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저희가 조금 더 가까이서 좀 코멘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소통 창구 열어뒀습니다.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면 QR코드 나가고 있죠. 파스통신망으로 입장할 수 있는 QR코드 지금 생방송 중에만 열려 있는데요. 여러분 휴대전화 갖고 계시죠? 카메라를 통해서 이 부분에 찰칵하고 촬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갖다 대시면 저희 노란색 링크 하나 뜨는데요. 링크 클릭으로 들어오셔서 오늘 정말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또 전술 모두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통신망 입장까지 안내해 드렸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맥스 대표와 돌아옵니다.
네, 마스터 플랜 2부의 문도 활기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서 가을님께서 마스터님 환영해요 라고 기분 좋은 댓글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서 시황 마스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시장도 제가 같이 좀 살펴보러 나왔는데 우리가 증시가 지금 요즘 최근에 굉장히 좀 힘들어요. 우리가 눈치 보기도 좀 많이 하고 있고 예. 계속 이제 뭐 눈치 보기 장세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뭐 뚜렷한 주도 테마주가 조금 없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이제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테마군들을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이제 방송 자료 그리고 강의까지 좀 준비를 했으니까 그 부분 조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뭐 또 이제 앞으로 수익을 좀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소개 들어봤는데요. 마스터님, 제가 오프닝 때 마스터님이 이렇게 포즈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수익을 1번으로 생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 뜻이 뭔가요? 원래는 그 뜻이 맞아요. 수익을 좀 첫 번째로 아, 좀 챙겨드리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저 사진을 보고 이제 제가 있으니까 네. 뭐 이모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아니면은 뭐 국밥 한 그릇만 더 주세요.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뭐 일단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으면은 저는 그게 최우선에 제가 이제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좀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지금 되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창포바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가 국밥을 먹으면 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오늘 국밥 한 그릇이요라는 마인드로 여러분들께 기분 좋은 수익 안겨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시작에 앞서서 저희 팍스 통신망 찍고 들어오셔서 더 좋은 정보 미리 선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까지 전해드릴게요. 네, 시장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제가 이렇게 시장을 쭉 보니까요. 거래소만 봐도 오늘 고점하고 저점하고 갭 차이를 보니까 한 53포인트 정도 나더라고요. 하루의 변동폭만 봐도 이렇습니다. 코스닥 쪽도 오늘 보면 고점 대비해서 한 13포인트 정도 뺐고요. 그리고 CPI가 약 30분 전쯤에 발표가 된 상황이죠. 오늘 정말 꽁꽁 얼어붙어서 많은 투자자분들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발표가 된 또 이 시점에서 내일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 포인트를 잡고 좀 바라볼까요? 네, 뭐 일단은 오늘 우리 시장이 조금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특히나 예. 이제 뭐 지금 장중에 이제 나왔던 대통령실의 뭐 대주주 50억 이런 부분들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증시에 조금 부담감을 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9시 반에 이제 발표가 저녁 9시 반에 이제 발표가 예정된 미국 CPI 지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감이 오늘 시장에서 조금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개인만 조금씩 사들이는 그런 시장을 조금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나마 수급이 조금 들어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뭐 코스닥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증시의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당연하게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오늘 정상적으로 조금 나타났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또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본격적인 또 하락이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방송에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CPI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0.1% 하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어 CPI 우리가 이제 근원 CPI라고 하죠. 자, 요거는 이제 예상치 3.0%보다 3.1% 정도로 0.1% 상회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이 과연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자면은 결국 지금 이제 뭐 관세건 뭐건 간에 이제 뭐 계속 하고 있는데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 근원 CPI가 중요한 이유는 가격 움직임이 좀 가벼운 음식이나 아니면은 뭐 그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외한 퍼센테이지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외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관세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으로 좀 결과를 내놓았지만은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는 이제 연준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무게가 조금 더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뭐 7월달에 우리가 뭐 알고 있는 8월달에 이제 우리가 예정이 되어 있는 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PCE 발표 지수 그리고 이제 9월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까지 이 단계들을 다 넘어가야지 일단은 미국에서 확실하게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첫 번째 난관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조금 선반영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더라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쉽게 말해서요. 일단 CPI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으니까 9월 달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서 미국 선물 시장에서 2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는 조금 하락세를 다시 연출을 하기도 하지만은 추가적인 움직임은 좀 보여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뭐 다우라든지 뭐 나스닥, S&P 이런 미국 3대 지수에서 오늘 증시에서 나타나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증시도 어제도 이제 오늘 CPI 발표를 앞두고 좀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 CPI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갭을 조금 띄운다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런 이제 시장에서 결국 우리 내일 증시도 어느 정도 미증시가 좀 강세를 보이면은 우리 증시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내일 일단 갭 상승을 너무 많이 시키면 안 좋아요. 너무 많이 시키면 안 좋고 갭을 조금 띄우고 난 뒤에 그 지속성, 그 방향에 대한 지속성이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오늘 시장도 보시면 개인만 매수를 했잖아요. 개인만 매수를 하는 그런 시장이었고 결국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이런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다시금 우리 증시에 조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을 해야지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조금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 우리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뭐 계속 고점 부근까지 가면은 조금 눌리고 또 이제 상승을 하면은 눌리고 상승을 하면 눌리고 이런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뭐 대주주 양도세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급락을 했던 부분들까지는 거의 지난주에 다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일단 뭐 지표 경계감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하락세를 연속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내일은 좀 갭을 띄우면서 어느 정도 다 회복을 시켜주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뭐 암호화폐 시장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600만 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일단 전 세계 글로벌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만한 이런 이제 투자처들이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보유를 해야 되는지 어떤 테마군들에서 어떤 좋은 종목군들을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제가 오늘 자세한 내용 뒤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장에 대한 구조적 이해부터 사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가 또 미국 시장에 커플링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CPI 발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미국 시장의 흐름까지 저희가 미리 체크를 하고 개장 전에 미리 체크를 하신다면 내일장 조금 더 해석하는데 그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맥스 마스터님께서 잡아주신다고 하네요. 어디서요? 박스통신망 안에서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갖고 계시죠?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부분 갖다 대시면 저희 QR코드 뜨니까요. 클릭해서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 빨리빨리 대응하실 수 있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해하셨을 만한 시장 이야기 먼저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저희 이제 키워드 놓고 좀 더 종목별로 차별화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볼까요? 네, 오늘 막판에 급격하게 하락한 종목입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늘 정말 당황 적잖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너무 빠져서 5% 넘게 좀 빠지긴 했어요, 사실. 조방원 섹터가 또 흔들리네요, 마스터님. 보니까 주요 이동평균선을 뚜렷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좀 보이거든요. 섹터 전반적으로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조금 빠졌고 조방원이 그래서 추세가 꺾였다라는 말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요. 이제 좀 추세가 꺾였다라고 봐야 될지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보시죠?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추세가 꺾였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뭐 지금 어차피 우리가 크게 보면은 지금 주가 움직임을 좀 보시면은 결국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예. 우리가 오늘 뭐 5% 빠졌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단 이제 단순한 악재거든요. 일단은 뭐 전일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부분들 협력을 한다라는 이제 우리 정부 이제 소식으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상승세를 보였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마니아 원전 SMR 원전이 조금 이제 사업이 지연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영향을 조금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주가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게 7만 원 선에서 지금 6만 원 선 요 사이에서 지금 계속 갇혀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계속 이 고점에서 박스권을 만드는 그런 이유는 결국에는 이 상단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할 만한 그런 이제 강력한 재료가 좀 등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계속 이제 고점에서 발목을 잡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제 뭐 베트남 이제 뭐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그리고 한미 그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추가적인 시세를 이제 박스권 돌파를 다시 좀 시도를 하나 싶었더니 오늘 다시 이제 악재 소식이 조금 들려오면서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연출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은 갭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하락을 시키고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갭 자체가 10% 정도 빠지면서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체 거래소에서도 종목 거래가 되다 보니까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시가가 62,300원에서 좀 출발했다. 6만 초반대에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대체 거래소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보셨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주식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움직임 자체가 6만 원에서 7만 원 여기 사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이런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자, 그리고 이런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는 우리가 매도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런 자리들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할 만한 굉장히 강력한 재료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종목이 우리가 2만 원대부터 해서 자, 올해 3월달, 4월달부터 해가지고 2만 원대부터 해서 7만 4천 원까지 거의 3.5배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이런 모습인데 결국에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죠. 주가 자체가 단기간에 이 2달, 3달 만에 주가가 3배 이상 올랐다는 말은 결국 주가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 피곤한 상태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결국 어떤 사소한 것에도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내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할 만한 그런 종목이지만은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피로도는 굉장히 쌓인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에서 공략을 하더라도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전략을 짜놓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오늘 빠져가지고 5% 빠져가지고 65,900원, 66,000원 정도로 종가가 형성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자, 이 종목이 이 박스권 내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박스권 하단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루마니아 뭐 SMR 이제 원전 이런 부분들 조금 사업이 1, 2년 정도 지연이 된다 이런 소식은 언제든지 우리가 사업이라는 게 기업이 이거 사업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걸림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두산에너빌리티는 이거를 충분히 이겨내고 극복할 만한 그런 이제 수주 재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 계속 매수를 하는 전략을 조금 취해 보시는 게 어떨까. 다만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필요하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기적으로 피로도가 많이 쌓인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 물량들이 갑자기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만한 종목이다. 다만 그것을 뛰어넘는 기대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주가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눌리더라도 저는 충분히 우상향을 할 거라고 좀 봅니다. 여기서 너무 높지 않나요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네. 10만 원, 12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다만 이게 언제 갈지가 중요한 거죠. 네. 우리가 지금 투자를 했는데 자, 원전 관련해서 지금 뭐 미국에서도 원전을 추가로 짓겠다라고 하고 이런 재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산에너비티는 실질적인 수주도 따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런 종목들 지금 이제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국 높은 종목들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종목들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어느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한 종목들 중에서는 조금 기피를 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포트폴리오에 한번 담아봐도 괜찮은 기업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잖아요, 마스터님. 저희가 이제 달리기를 막 하다가 잠깐 쉬어갈 때가 필요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달리기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재료,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고 10만 원, 20만 원까지 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슈를 좀 더 빠르게 공략해서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보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관점 의견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박스통신망 입장하셔서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 궁금하시죠? 관련해서 더 자세하고 다양한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 지어볼게요. 두 번째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볼까요? 코스맥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실 화장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만 봐도 움직임이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일단 보통 장을 마치고 실적을 발표했던 그 기업들은 오히려 강했는데 어제에서는 일단 장중에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이 또 하락을 하더라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좀 쏟아졌어요. 원래 일단 실적을 발표하고 다음날 리포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목표가를 올렸는데 우리가 다뤄볼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목표가를 낮추고 이런 쪽으로 또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요. 마스터님은 이제 물러나야 되는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지 관점을 좀 어떻게 잡아볼까요? 일단은 뭐 근데 종목마다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결국에는 화장품이라는 이런 테마가 결국에는 지금 뭐 우리가 다시금 이제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집중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국가가 수출 굉장히 강대국이 됐잖아요. 미국 예. 시장에서도 수출을 좀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자 막상 실적을 열어보니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제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을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13% 영업이익은 거의 30% 가까이 늘어난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따져보자라고 하니까 이 코스맥스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 미국 시장에서 적자가 심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근데 지금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나요? 자, 화장품 좋다 하는데 결국 그게 왜 좋냐? 미국발 수출이 많아져서라는 거였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관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을 것도 이제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변동성을 좀 보여왔는데 이 코스맥스라는 친구는 결국에 우리가 실적을 까보니까 미국발 그 적자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늘어났어요. 미국발 이제 적자가 24년도에는 이제 94억 정도로 이제 나왔는데 자 이번에 동기 대비해서 이제 보니까 200억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자 다른 기업들이나 영업이익은 올랐잖아요. 영업이익이 30% 올랐다니까.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자 막상 우리가 열어놓으니까 이 미국발 수주 악화 이런 매출 부진이 좀 이제 눈에 띄게 보이더라. 그래서 지금 최근 시장에는 결국에는 이 미국 시장을 잡느냐 마느냐의 조금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관세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뭐 냉동 김밥이라든지 뭐 K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이제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가 미국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니까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왜 이 기업의 적자는 지속이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당연히 의문성이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이제 하향 조정을 하고 그런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특히나 이제 오늘 하락 부분에서 제일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평소에 거래량보다 좀 많이 실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가가 지금 뭐 조금 덩치가 큰 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주당 이제 거의 25만 원 선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 수가 없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자 평소에 일어나던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하락을 했다. 결국에는 이거는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던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우리가 충분히 열어놓고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다만 지금 오늘 하락을 일으켰던 부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24년도에 보시면은 6월달 좀 고점을 형성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상승을 하다가 조금 저항이 나온 그런 가격대에서는 다시금 여기서 지지가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반등이 조금 나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 기업이 그것을 우리가 노리고 좀 투자를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도 하고 그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하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굳이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보유를 하신 분들은 요거 정말 마지노선으로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잘못 물려 있으면 여러분들 2년, 3년 고생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이제 주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LG생활건강이나 이런 종목들 주가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100만 원을 혹 넘던 그런 주가들이 지금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하면서 자, 우리가 굳이 이런 위험한 곳에 우리가 베팅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차피 하락은 시작됐으니까 안전벨트를 매시든지 아니면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시든지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속도가 좀 떨어졌다 그러면 뛰어내리는 게 빠를 수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 괜히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지 마시고 고통의 시간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 통신망에 들어와서 대응 한번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코스맥스 보유자분들 다치기 싫으실 것 같아요. 코스맥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한 가격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런 전략 저희 맥스 마스터님께서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박스 통신망 휴대전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가격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드는 생각은 있어요. 화장품 기업들은 왜 이렇게 컨센이 높은 건지. 아무래도 보여줄 게 많이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화장품 기업들도 좀 부담을 느끼긴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화장품 코스맥스는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 짓고요. 다음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좋은 사람들 만나볼게요. 저희도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 다뤄봅니다. 네, 여러분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이 됐다는 뉴스 많이 이미 보셨죠? 25일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다뤄지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의 평양을 방문할 거다라는 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관련해서 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북주 오늘 강했고요. 이 종목은 차트를 보니까 15% 넘게 올랐네요. 사실 요즘 심심치 않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테마기도 합니다. 이런 대북주들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요. 이런 쪽은 저희가 단기로 정말 테마로만 봐야 되는 건지 시선 어떻게 잡아볼까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주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정말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예. 주가가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거의 진짜 좀 움직임 자체가 아. 좀 거래 정지도 되었고요. 뭐 문제도 많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이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가가 이렇게 거래 정지가 거의 3년 동안 가까이 나와 있고 옛날에 이제 배임이라든지 이런 횡령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솔직히 정상적인 종목은 아니죠, 여러분들. 정상적인 종목은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이 좀 기댈 만한 거는 결국 우리 시장이 굉장히 만든 딱 알맞은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테마주. 자, 우리 증시에서는 꾸준히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들보다 오히려 이런 테마주들이 더 큰 상승폭을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 종목의 움직임 그리고 종목의 근원을 조금 따져보자라고 한다면은 거래 정지가 거의 3년 동안 되었고 여러분들. 자, 이런 종목이 솔직히 우리가 어떤 미래가 있어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우리가 이런 테마성을 보자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좋은 사람들은 뭐 개성공단에 이제 우리가 그 기업이나 이런 거 이제 이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이렇게 이슈를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자, 저점을 보시면은 540원.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540원을 형성을 했고 지금 2,600원에 이미 5배가 올랐어요, 여러분들.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은 이미 5배가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만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접근을 할 때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 종목 좀 투자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노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특히나 이제 민주당이 좀 집권을 하게 되면은 북한과 이제 대화를 좀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민주당이 좀 집권을 했을 때 좀 이제 이런 대북주들이 원래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저는 지금 이 가격대도 높게 올라왔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또 특히나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북한과 어떻게 좀 잘해서 이런 이제 뭐 비핵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조금 해결을 하게 되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 거기에 왜 중간에 끼어서 자기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남북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테마주들은 더 크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로 테마성으로만 바라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에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재료가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지권 초기 지금 우리가 뭐 대북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단을 하고 지금 뭐 학성기도 지금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이슈가 등장을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상승을 시켜줄 만한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당연히 북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따라 붙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이 조금 나왔을 때, 가격대가 만약에 2,000원 정도 조금 형성이 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담아봐도 되지 않겠느냐.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런 테마성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인 이제 낙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구간들 내가 조금 견딜 자신 있다. 아니면은 나는 몇 퍼센트 조금 내려가면 칼같이 손절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만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이제 주가 차트상 움직임 보시면은 자 2,000원선 구간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은 우리가 베팅을 해 볼 만한 그런 이제 주가 가격 위치가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종목 보이시죠,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가 보시면은 자 5월 달에도 5월 말부터 해서 6월 중순, 7월 초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한 2주간 좀 내려앉았잖아요. 내려앉았다가 다시금 지금 2주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주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기업 자체는 별로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겠죠. 배임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인데 결국에는 이런 테마에 의지해서 주가가 결정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남북 경협주 전체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남북 경협주나 우리 대북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 중에서 과거에 그냥 개성공단에 뭐 입주한 기업이다. 뭐 근데 솔직히 그 기업이 입주를 해서 얼마나 큰 매출이라든지 뭐 영업이익을 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다 날아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런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는데도 이런 기대감들 결국에는 정부가 돈을 풀 것이고 이런 이제 투자를 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게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사람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익을요, 여러분 챙길 수 있을 때 좀 빨리빨리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근거에는 일단 명확한 가격 전략과 나만의 방향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좀 더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소통 창구 열어뒀죠.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박스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 띄워놨거든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서 이 부분 갖다 대셔서 스캔 찍고 들어오셔서 좋은 사람들 또 남북, 경협주, 대북주 관련해서 이야기 정말 많은데 상세하게 풀어드리니까요. 꼭 찍고 들어와서 현명한 대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으로 압축시켜서 3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3부에서도 더욱더 알찬 내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스터 플랜 3부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36분 5초, 6초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 요즘 정말 대응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게 테마, 섹터가 너무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날도 더운데 따라가느라 정말 진땀이 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AI 관련해서 AI 시대라고 하는데 그걸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전력 설비 기업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새로운 고민이 생기시죠. 전력 설비 너 대체 뭔데? 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맥스마스터님. 네. 저희 오늘 어떤 강의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력 설비로 이미 판을 다 깔아놓으셔가지고 예. 제가 전력 설비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력 설비를 조금 봐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어떤 이슈를 지금 보더라도 전력 설비가 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이제 뉴스를 좀 보시면은 결국 인공지능에는 이런 전력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인공지능 확대로 전력 소모가 10배 이상 증가를 할 것이다. 자,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수요 증가에 원전 전력 조달을 확대를 하고 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전력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지금 붐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 미국 데이터 센터가 4배 정도 증가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데이터 센터가 바꾸고 있는 미국의 전력 시장, 전력 인프라 수출 기회가 지금 우리나라에 열리고 있다. 그리고 자, 골드러시는 이제 시작. 데이터 센터 전력 3년마다 2배씩 증가를 할 예정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량이 10년 후에는 원전 230기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제 최근의 이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자, 지속적으로 이제 전력 기기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연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들을 봤을 때는 지금 물론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우리가 저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왜 지금 이 테마를 지속적으로 더 지켜봐야 되는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그림을 조금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전력 소비가 이만큼 늘어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2035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연간 전력 소비량이 우리나라 전체 소비량의 3배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뭐 1년 동안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쓰는 이런 전력량보다 3배나 더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 이 데이터 센터만입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만 이 우리나라 전력 소비의 3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24년도 데이터 센터가 415 테라와트 시다라고 이제 한다면은 자, 30년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죠. 945 테라와트 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세계 전력 소비량의 3%가 이 데이터 센터에서만 잡아먹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떤 뭐 질문을 던지거나 이미지를 생성을 해달라라고 한다면은 이 전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된다라는 그 이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인공지능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형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은 대도시 인구 전체가 사용할 정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 지금 현재 전 세계 같은 경우에는 전력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전력 설비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봐야 되는 거, 전력 설비를 이제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 과거에 이제 지은 이런 전력 설비들, 노후 인프라를 지금 교체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도 되고 있고요. 자, 미국에서도 당연히 인공지능 패권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 이제 데이터 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전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하반기, 25년 하반기라든지 26년 상반기, 하반기 앞으로 이 전력 설비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노후 인프라를 왜 교체를 하느냐? 변압기 효율 문제입니다. 효율 문제. 자, 미국에서 지금 설치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가 25년에서 30여 년 전에 설치가 된
그런 이제 변압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변압기 특성상 25년이 경과를 하게 되면 효율이 급격히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 그래도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노후 변압기를 가지고 전력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효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100을 전달하고 싶은데 80밖에 전달하지 못하고 70밖에 전달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120, 130의 전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전력, 노후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럽 시장에서도 지금 충분히 이런 인프라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이 수출 부분입니다. 자, 북미에서 변압기 수익 동향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은 자, 우리가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국가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물론 첫 번째 국가는 멕시코로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아직까지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나라 수익 규모만 보자면은 자, 23년도에는 1억 2,900만 달러이던 게 24년도에는 3억 2,400만 달러로 151%나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만큼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충분히 우리 기업들에게 발생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도 23년도에는 12.5%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24년도에는 22.5%로 80%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 자, 북미 시장에서 우리나라 변압기들이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특히나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실적 시즌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실적 시즌에 민감한데 지금 거의 이제 실적 시즌이 조금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자, 실적을 밝힌 이런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들, 우리가 전력 기기 관련주들은 전부 다 호실적으로 좀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세론 버튼이 조금 자극이 되는 그런 모습도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이런 실적으로 효성 그룹주들, 그리고 뭐 산일전기, LS 그룹 관련주들, 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호실적을 내놨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오히려 지금 살짝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전력설비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일진전기, HD 현대일렉트릭, 자, 산일전기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 제가 이 방송을 출연하기 조금 이전에 우리가 제가 이제 뭐 일부에도 한 번씩 출연을 하거든요. 일부에도 한번 출연을 하는데, 자, 일부에서 제가 일진전기라든지 산일전기 이런 종목들을 미리 잡아드렸습니다. 6월달, 7월달에 잡아드렸는데 그 종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6월 8일쯤 자, 요 자리에서 바로 잡아드렸을 거예요. 자, 우리는 단기적으로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구간에서 정리를 했지만은 자, 추가적으로 눌렸지만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가의 상승 가능성, 상승 지속성을 우리가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이런 종목들, 내가 투자하는 종목들이 얼마만큼의 상승을 좀 보여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주가가 조금 힘이 이제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좀 동반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자, 저는 오히려 이럴 때가 더 기회라고 생각해요. 주가가 어느 정도 조금 눌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담아볼 기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여러분들.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7월 달에 여러분들 공략을 했습니다. 7월 11일쯤에 공략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주가 위치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자, 여기였는데, 자, 우리가 저점 대비해서 이미 2배 가까이 상승을 보였던 자리예요. 자, 보였던 자리고 차트가 지금 보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보이지만은 그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자, 차트가 여기까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바닥에서 지금 2배나 상승을 했고 지금 단기적인 고점처럼 보이는데,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 종목 때려 죽여도 간다.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13만 원까지 간다라고 통신망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고점 13만 1,800원 딱 찍고 지금 계속 하락세가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인지, 얼마나 내가 그 상승 종목에 조금 머리끝 이런 근처에서 조금 팔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능력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산일전기,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의 수익을 조금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마스터 종목을 같이 준비를 했어요.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바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스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헤이저통신과 전력케이블 건설과 유지 보조 사업 등을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글로벌 시장에서 대형 HVDC 케이블을 제조를 하고 시공을 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 글로벌적으로도 단 6곳밖에 없습니다. 6곳밖에 없는데 자, 이 기업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고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3,500억 원을 들였죠. 3,458억 원을 투입을 해서 대형 헤이저 케이블 포설선을 건조를 했습니다. 자, 헤이저 케이블 사업의 핵심 인프라를 강화를 해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 자, 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형 HVDC 케이블 우리가 이제 바다에 까는 이제 대형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형 케이블인데 이것을 제조를 하고 시공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6곳밖에 없는데 그 기업 중에서도 이 포설선을 운영을 하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더 드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최근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미국 국가에서 자, 전력망에 중국산 헤이저 케이블을 퇴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적대 세력의 헤이저 케이블 인프라 참여를 차단하는 새로운 규정을 지금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산은 미국 전력, 지금은 통신 쪽으로만 지금 제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확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이 못 들어간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기대감들이 지금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일본상으로 지금 보시면은 자, 이 종목도 뭐 과거 이런 이제 박스권 이런 구간들을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고요.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조금 눌림세를 보이고 다시 추가적으로 조금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근데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기업이 글로벌 이런 이제 전력 설비 기업들 중에서 해저에 깔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조금 하락을 나왔을 때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하락세가 조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팍스통신망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이거는요 되는 섹터, 되는 종목이네요. 인공지능을 질문을 던지면 그 안에서도 전력이 그렇게 필요한지 몰랐어요.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요. 미국 쪽 인프라 지금 수요 엄청 납니다. 관련해서 오늘 정말 수익 잘 챙겨갈 수 있는 마스터픽 종목 공략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이미 일진전기, 산일전기를 통해서 수익으로 증명했던 자신 있는 섹터입니다. 팍스 통신망 안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몇 호 지금 보니까 남지 않았어요.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 단독으로 공개해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 상승 하락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참 시장도 그렇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넉넉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루 마무리하셨을 것 같아요. 내일은 조금 더 기운 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